교회인은 초등학생 소년이었다. 부모님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제품 판매를 위해 둘 다 오사카에 출장을 가야 했다. 그 때문에 교회인은 여름방학을 하리가우라라는 시골에 있는 고모댁에서 보내기 위해 혼자 열차에 오른다. 열차 안은 붐비지는 않았으나 교회인은 혼자 앉아서 가고 싶어서 구석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통로 건너편 자리에 어떤 할아버지는 공공장소에서 전화를 받지 말라며 노약자 근처에서는 휴대전화가 내뿜는 전자파 때문에 노인들에게 해롭다며 교회이에게 핸드폰 전원을 끄라고 훈계한다. 그때 근처에 앉아있는 어떤 중년의 남자가 다가와 교회이가 먹고 있던 도시락에서 쿠킹 오일을 분리하더니 교회이의 휴대폰을 쿠킹 오일로 감쌌고 한마디 했다. 이러면 전자파가 차단되어서 해롭지 않다고. 그는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인 유가와였다. 그는 하리가우라 지역의 바다 밑속의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데스맥이라는 업체에서 초빙한 자문 교수였고 광물 채취와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자문위원이었다. 마침 같은 칸에 타고 있던 교회이도 하리가우라에 사는 고모댁으로 가던 길이고 고모네는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유가와는 데스맥에서 마련해준 고급 호텔을 거절하고 교회이의 고모가 운영하는 낡은 여관에서 숙박을 한다. 교회이가 하리가우라 역에 도착했을 때 교회이의 사촌 누나인 나루미가 마중을 나왔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교회이의 고모의 딸이다. 그녀는 하리가우라의 아름다운 바다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을 광물 채굴 작업을 반대하며 오늘 있을 지역 주민과의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세미나에서는 데스맥의 설명회가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하리가우라의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업에 큰 손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스맥에서는 기술적으로 환경 파괴를 최대한 줄이면서 지역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나루미와 그의 파트너인 사와무라도 그 설명회에서 광물 자원 개발에 반대했지만 별소득은 없었고 내일 다시 있을 토론회를 준비한다. 교회이가 고모인 세스코의 낡은 여관에 도착했고 그곳은 차 없이는 오르막길을 꽤나 걸어 올라가야 했다. 교회이를 세스코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고모부인 시게하루도 있었다. 고모부는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이 낡은 여관은 요즘 점점 손님이 줄어 올해 성수기에도 손님이 60대 남자 한 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모댁은 올해 안에 그 여관 폐점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다. 얼마 후 교회이와 같은 열차에 탔던 유가와 교수도 그 여관에 체크인을 한다. 나루미와 사와무라는 내일 있을 토론회를 준비하며 저녁 때 근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유가와 교수가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 가게는 세스코가 소개해 주었고 세스코는 유가와가 사는 술을 몇 잔 마신 후 여관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사와무라는 나루미의 어머니인 세스코가 여관까지 걸어가기에는 멀기 때문에 자신의 경트럭으로 세스코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그러고 나간 지 약 1시간이 넘어 돌아와서는 그 여관에 묵고 있는 60대 남자 손님이 없어져서 근방을 좀 찾다가 돌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를 결국은 찾지 못했다고 했다. 사라진 60대 남자는 다음 날 제방의사에서 5미터 아래에 있는 바위 위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다. 스카하라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여관에서 준 옷을 입은 채 제방을 걷다. 실족사한 것처럼 주변에 게다짝도 떨어져 있었다. 지역 경찰은 부검결과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제방을 산책하다 추락사한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그 죽은 스카하라라는 남자가 도쿄의 경시청에서 정년을 마친 베테랑 경찰인 것이 밝혀지자 수사권은 지역 경찰에서 경시청관할로 넘어갔다. 스카하라가 재직 당시 도움을 많이 받았던 후배 경찰이 지금은 경찰 간부가 되었고 그 사건을 더욱 꼼꼼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도쿄 경시청의 구산하기는 후배 여경찰인 우스미와 함께 스카하라의 미망인의 집부터 조사하기 시작한다. 교회인은 스카하라가 없어졌던 그날 밤 고모부인 시게하루와 뒷마당에서 불꽃놀이를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돌아온 세스코 고모에게서 사라진 투숙객을 아직 못 찾았다는 말을 들었고 불꽃놀이가 끝나자 방에 들어와서 TV를 보다가 잤다. 다음 날 유가와 아저씨와 함께 교회인은 바다에 나가 유가와 교수가 만든 물로켓을 발사하며 놀았다.
유가와 교수는 페트병을 이어붙여 로켓 모양을 만들었고 그 안에 자전거 공기주입기로 공기를 빵빵하게 채운 뒤 바다를 향해 쏘았다. 로켓에는 낚시줄이 묶여 있었고 로켓이 날아간 거리는 140m가 넘었다. 전동리를 다시 감아 로켓을 회수했고 다시 로켓을 쏘아 보냈고 225m나 날아갔다. 유가와는 저 멀리 바닷속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로켓 안에 넣었다. 그리고 발사했다. 로켓은 더 멀리 날아갔고 교회이의 휴대폰에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교회이가 그 영상전화를 받자 유가와 교수의 핸드폰이 촬영한 바닷속 풍경이 교회이의 영상통화에 아름답게 펼쳐졌다. 구사나기와 우스미 형사는 죽은 스카하라가 경찰에 정년 퇴직 후 센바라는 이름의 자신이 예전에 체포했던 범죄자의 행적을 찾아다닌 것을 알게 된다. 센바라는 남자는 리에코라는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인 죄로 체포되었는데 그는 리에코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죽였다고 진술했고 그는 이미 형기를 마치고 나와 살고 있었다. 한때 잘나가는 사업가로 돈도 많이 벌었던 셈바는 주변 사람들의 평으로는 절대 사람을 죽일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들 했다. 셈바는 지극히 애처가였고 아내가 원해서 아내의 고향의 바다가 잘 보이는 별장도 구입했는데 그곳은 하리가우라와 가까운 곳이었다. 그 후 셈바는 사업에 실패하였고 아내도 암으로 사망하고 만다. 스카하라는 자신이 체포했고 결국 형을 살다 나왔지만 셈바가 마음에 걸렸고 무언가 거짓 자백의 느낌을 지우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이 퇴직한 후에 셈바의 행방을 찾아다녔고 그를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에서 찾아낸다. 스카하라는 몰골이 초췌해진 셈바가 병이 있음을 알고 병원에 자신의 돈으로 입원시켰고 셈바가 뇌종양을 앓고 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스카하라는 셈바에게 그때 왜 거짓 자백을 했느냐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물었다. 셈바는 젊은 시절 세스코와 알고 지냈고 세스코는 긴자의 호스티스였다. 하지만 세스코는 호스티스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 했고 그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셈바는 긴자거리에 있는 유명한 음식점에 세스코를 소개시켜 주었고 세스코는 요리를 아주 잘해서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셈바도 자주 세스코를 보려고 찾아왔지만 거기에는 자신보다 더 세스코를 자주 보러 찾아오는 시게하루라는 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셈바는 세스코와 같이 술을 마셨는데 세스코는 셈바에게 한 잔 더 하자고 했고 그날 밤 세스코는 셈바에게 키스를 했고 둘은 동침을 하고 만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세스코는 임신을 했고 시게하루와 결혼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셈바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직감한다. 십몇 년이 흐른 후 셈바는 리에코와 만났고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세스코가 낳은 딸이 자신의 아이일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곧 자신은 그 말을 했던 것을 후회한다. 리에코와 세스코는 호스티스로 같이 일할 당시 동료였고 리에코는 셈바에게 그 얘기를 듣고 세스코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다. 세스코의 집을 찾아간 리에코는 세스코의 딸인 나루미에게 친아빠는 지금의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을 흘렸고 나루미는 리에코에게서 자신의 엄마가 협박당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간 리에코를 따라 나가 밖에서 찔러 죽인다. 집에 돌아온 세스코는 나루미가 리에코를 찔러 죽인 것을 알게 되었고 살인사건이 보도된 후 셈바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셈바는 리에코를 찔러 죽인 그 피 묻은 칼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고 셈바는 세스코에게서 받은 그 칼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의도적으로 경찰에게 체포된다. 셈바의 일관된 진술로 인하여 셈바는 살인죄로 복역하였다. 그 후 십몇 년이 지났고 스카하라는 셈바가 자신의 딸을 위해 대신 살인죄를 뒤집어 쓴 것을 알고 셈바가 그의 딸인 나루미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게 해주려고 한다. 그래서 스카하라는 세스코의 여관으로 찾아가 하룻밤 묵었고 세스코에게 셈바의 존재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세스코의 남편 시게하라가 듣고 말았다. 수사권이 도쿄 경찰로 넘어가고 구사나기와 우스미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셈바의 살인과 시게하루와 세스코가 모종의 연관이 있음이 드러난다. 구사나기가 나루미의 고교동창이었던 외제차 딜러인 여성에게서 나루미의 학창시절에 대해 물었고 그 여자는 그 후 나루미에게 전화해 그 전에 오기쿠보에서 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오기쿠보.
지역은 센바가 리에코를 살해한 장소이자 바로 나루미와 세스코가 예전에 살던 그 동네였다.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는 것을 느끼자 시게하루는 갑자기 자수를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한다. 교회이와 불꽃놀이를 했던 그날 밤 시게하루는 스카하라가 연기에 질식해 죽은 것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자신의 여관뿐만 아니라 관광지인 하리가우라가 평판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제 방에서 산책을 하다 실족사 한 것처럼 꾸몄다고 경찰에 자수한다. 나루미와 함께 있다가 세스코를 경트럭으로 여관에 데려다 주러 온 사와무라도 시게하루가 시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반대했다. 여관에서 질식해 죽었다고 알려지면 더욱더 관광지로서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사와무라는 경트럭에 죽은 스카하라를 싣고 제방 아래로 추락시키는데 협조한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나루미와 술을 마시던 가게로 돌아왔다. 시게하루의 자백으로 수사는 급히 마무리되었고 보일러 연통배관 노후로 인한 스카하라의 질식사와 그 사체를 유기한 시게하라와 세스코, 사와무라의 범행으로 수사는 마무리되었다. 사실 그날 밤 시게하루는 스카하라가 잠이 오지 않자 수면제를 한 알 주었다. 스카하라는 수면제와 함께 술을 마셨고 시게하루는 스카하라가 잠든 틈을 타 그를 다른 방으로 옮긴다. 그 방은 벽에 약간의 균열이 있는 방이었고 그 틈 사이로 보일러 연통 배관이 지나갔다. 하지만 보일러 연통 배관도 낡은 탓에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다. 시게하루는 그날 저녁 교회의와 불꽃놀이를 하기 전에 다른 객실로 불꽃이 튀어 들어가지 않도록 각 객실의 창문을 다 닫았다. 그리고 교회의에게 보일러 연통으로도 불꽃이 튀어 들어갈 수 있으니 자신은 다리가 불편하니 옥상으로 올라가 보일러 연통을 젖은 종이로 막으라고 시킨다. 그리고 교회의는 옥상으로 올라가 보일러 연통 구멍을 젖은 종이로 막아버렸다. 이렇게 되면 보일러에서 나온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역류하면서 그 벽에 균열이 있던 방의 구멍 틈새로 연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으로 옮긴 잠든 스카하라는 그 연기를 마시고 질식해 죽어버렸다. 시게하루는 보일러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치사와 시체 유기의 혐의를 받았고 그것으로 수사는 종결되었다. 그리고 유가와 교수는 떠나는 날 나루미에게 교회의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였는지 교회의가 커서 묻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묻거든 사실을 말해주고 나루미에게는 인생을 소중히 살아나가 달라고 부탁한다.